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이지 선생님입니다. 자, 여러분 공부하기 참 좋은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공부 다들 열심히 하고 계시죠? 네,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시니까 저도 열심히 강의해야 되는데 이번 시간에 여러분께 교양 있는 일상 대화를 위해 꼭 필요한 10개의 단어를 강의해 드리려고 하고요. 강의 자료 바로 한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10개의 단어를 여러분이랑 오늘 한번 공부해 볼 거예요. 엠바고, 커뮤니케이션, 핀테크, 론칭, 아바타, 뭐 다 들어볼 법하죠. 스와프, 니치마켓, 제스처, 프로필, 파이널까지 10개 단어를 강의할 거고요. 이 10개 단어 중에 버릴 만한 거 없어요. 끝까지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 가볼게요. 자, 첫 번째 단어는요, 엠바고예요. 조금 가벼운 걸로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걸 여러분께 설명드릴 건 많지 않지만 이걸 못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이 엠바고가 뭔지 모르고 계셨다면 들었어도 네, 머리 안 남고 슉 저기로 날아가 버렸겠죠. 이 엠바고라는 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정부에서 청와대 대변인이 나와서 어떤 발표를 합니다. 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 국민이 저기 소말리아 해상에서 해적한테 납치가 됐습니다 라고 이렇게 언론 기자들한테 알립니다. 근데 언론 기자들한테 이거 근데 언제까지 엠바고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시점까지 그 청와대에 출입했던 기자들이 언론 보도를 하지 않습니다. 즉 엠바고라는 건요, 일정 시점까지의 보도 금지를 뜻해요. 처음부터 너무 어렵나요? 네, 뉴스 한번 볼까요? 세법 개정안 엠바고 사전 유출이라는 뉴스 기사 제목이 있습니다. 뉴스랑 이런 뭐 TV뿐만 아니고 신문지상에서도 참 어려운 말도 많이 쓰죠. 엠바고라고 썼습니다. 이게 뭐예요? 네,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아마 국세청이 기자들에게 어떤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든지 설명을 했을 겁니다. 근데 이게 확정이 나고 어떻게 되기 전까지 보도하지 말아주세요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이 유출을 해서 그게 보도가 돼 버렸다는 이야기겠죠. 자, 그 아래 볼까요? 잡음 끊이지 않는 엠바고 문제. 그죠? 워낙 많은 기자들이 있고 요새는 옛날 때는 뭐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뭐 국민일보, 뭐 경제지들 등등 해서 한 20년 전에 우리가 보던 신문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죠. 요새는 인터넷 신문사들도 워낙 많아져가지고 잡음 끊이지 않는 엠바고 문제. 비밀 안 지키는 겁니다. 한국인 납치 27일 만에 엠바고 해제됐대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익을 위한 일이라든지 아니면 외교적인 관례 때문에 어떤 것들을 하지 마세요 라고 하면 27일간이나 발표를 안 했다고 합니다. 괜히 언론에 발표했다가 수사 동향이라든지 뭐 안 좋은 것들이 발표가 돼서 오히려 나쁜 사람을 도와줄 수가 있겠죠. 그럴 때 쓰는 말들이 바로 엠바고입니다. embargo 이렇게 발음하고요. 그냥 엠바고, 언론에다가 이야기하지 말라고 특정 시간까지 알려주는 게 엠바고구나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엄청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뒷장 가보겠습니다. 예, 뒷장에 있는 말이 엄청 중요하죠. 요 말은요, 여러분 사시면서 한 번도 안 들어보신 분은 정말 없으실 거예요. 요새는 이 말을 한국말도 있는데 한국말 안 하고 그냥 이걸로 써버립니다. communication이요. 영어로 communication이라고 해요. 똑같아요. communication이지만 단지 리듬이게 communication 이렇게 발음해줍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communication. 네, 어려운 발음 하나도 없어요. R 발음, L 발음 뭐 이런 거 하나도 없죠. 자, communication 하면 제가 이제 아래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communicate라는 동사, 의사소통하다라고 하는 동사가 명사로 바뀐 거예요. 동사 명사 모르셔도 communication 하면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의사소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랑 여러분이랑 지금 일종의 communication 하고 계신 거예요. 네, 우리가 서로 마주 앉아 있진 않지만 저는 카메라 앞에서, 그리고 이게 조금의 시차를 두겠지만 매일 아침 8시에 여러분께 강의가 올라가잖아요. 나름의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한 종류의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이 되겠죠. 자, 뉴스에서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볼까요?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를 출시했답니다. 뭐 죄다 영어인데요. 모바일, 핸드폰으로 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를 출시했대요.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쓰는 카카오톡 뭡니까? 이건 역시도 핸드폰으로 쓸 수 있는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되겠죠. 그 밑에 볼까요?
언택트 시대의 커뮤니케이션은 어떻게 한다라는 기사가 있었어요. 언택트 시대 배웠습니까? 배웠어요. 네, 언택트 안 만나는 거 언택트라고 하는 거죠. 우리 그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비대면이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언택트 시대에는 우리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해야 될까요? 네, 요새는요, 옛날 때 뭐 세미나라든지 워크샵이라든지 하던 것들, 그죠? 이제 안 해요. 그리고 예전에 뭐 유명한 사람이 나와서 좋은 얘기 해준 다음에 우리 막 가서 강연 같은 것도 들었는데, 요새는 그런 거 화상으로 연결해서 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죠. 세 번째 줄 보면요, 어떤 회사가요, 소비자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했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뜻이 조금씩 꼬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지금 봤을 때는요, 사람과 사람 간에 1대1 내지는 1대 다여도 누군가 메시지를 전하고 그걸 받아들이는 과정을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어떤 회사가 소비자들한테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했대요. 네, 맞습니다. 어떤 소비자가요, 뭐 예를 들면 이거 껌이에요. 네, 이 껌 회사가 소비자들한테 이 처음에 자일리톨이잖아요. 처음에 이거 광고 어떻게 나왔어요? 막 휘바 하면서 핀란드 사람들은 자기 전에 이 껌을 씹습니다라고 해서, 제 생각에 2000년대 이후로 한 껌 광고 중에 얘가 제일 성공한 것 같아요. 그런 건 역시도 한 회사가, 한 브랜드가, 한 제품이 소비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것도 일종의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일방적으로 주는 것뿐만 아니고, 사실 커뮤니케이션은 일방적으로 주고 또 소비자가 주는 피드백, 소비자가 주는 의견들을 받아들이는 건 역시도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요새 더 중요하죠. 자, 그 아랫줄은요, 직장인 커뮤니케이션, 논리적으로 말하기가 있습니다. 네, 직장에서요,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면 뭘까요? 네,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 문화는 약간 100% 다 안 알려줘요. 네, 외국도 뭐 100% 알려주지는 않겠죠. 상사가 어떤 지시를 하면 상사가 한 70%만 말해줘요. 그럼 아랫사람은 딱 100% 알아듣고 그걸 일을 해서 상사한테 120% 알려주면은 뭐라고 하냐면, 야, 너 일 잘한다. 짱이야 하는데, 상사가 70% 말해줬는데 이걸 다른 방향으로 알아듣는다든지 숨겨진 30%의 의미를 잘 캐치해내지 못하면 일 못하는 사람 내지는, 야, 쟤랑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돼. 그런 거죠. 막 보고합니다. 아니, 이 과장 그게 아니고, 똑같은 소리를 또 해요. 아니, 이 과장 그게 아니라니까? 그러면 벌써 상사는 어떤 생각하죠?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일하면서 있을 수 있는 쌍방향의 소통, 의사소통 역시도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제가 아래 그 커뮤니케이션에서 뒤에 T-I-O-N 자리에다가 T-E를 써서 communicate 라는 동사 써놨습니다. 네, 참고하실 분은 참고하시면 되고요. 의사소통하다 라고 하는 동사는 communicate, 그걸 명사로 바꾸면 communication이 됩니다. 우리 이렇게 씁니다. 쟤랑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돼. 이렇게요. 자, 커뮤니케이션 요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뒷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뒷장이에요. 이거는 제가 친절한 대학에서 아주 오래전에 한번 강의했던 적이 있던 것 같아요. fintech라고 써놨습니다. 한국말로 핀테크고요. 요것도 한 2, 3년 전부터 신문지상에, TV상에 자주자주 등장해요. 뭐 핀테크 기업이 어쨌다느니, 핀테크가 미래라느니, 국가에서 핀테크 기업을 육성한다느니,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이 핀테크라는 것이요, 금융과 기술을 결합한 서비스입니다. 제가 중간쯤 보면요, 초록 색깔로 표시해 놓은 거 있습니다. 거기 보면요, finance 더하기 technology라고 써놨어요. 좀 작죠? 글씨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finance 하면 금융이에요. 금융, 내지는 재무 관련돼서 돈과 관련된 것들을 finance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technology, 뭡니까? technology, 기술이죠. 그래서 돈과 기술을 결합, 조금 더 있어 보이게 하면 돈 말고 금융과 기술을 합친 거, 그 앞글자만 따온 녀석들이 바로 fintech가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금융과 기술이 결합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중간에 음영된 거 한번 볼까요? 새로운 핀테크 아이디어를 찾습니다. 기술이랑 금융이랑 어떻게 결합하지? 이런 아이디어를 찾는다는 이야기고, 어떤 은행에서요, 글로벌
핀테크 시장에 진출한다고 합니다. 네, 글로벌 하면 전 세계를 상대로 기술과 금융을 결합한 무언가를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핀테크가 파이낸스, 그래요. 금융이랑 기술이랑 결합한 거 알겠는데 얘가 뭐가 있을까요? 라고 이야기하면 예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예전에, 물론 지금도 송금하거나 인출하시려면 은행에 가시는 분들도 꽤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어느 순간에 폰뱅킹이라는 게 나와서 전화로 뾱뾱뾱뾱 눌러가지고 송금했던 적 기억나시죠? 네, 여전히 폰뱅킹 쓰시는 분들 계실 것 같고, 그 길거리 가다 보면은 우리 ATM이라는 게 있어요. ATM 뭐죠? 카드 넣고 돈 뽑거나 카드 넣고 송금 같은 거 하는 거예요. ATM이 원래 뭐의 약자냐면 Automated Teller Machine이에요. Automated 하면 오토, 말 그대로 오토예요. 자동적으로 Teller 하면 원래 은행원이거든요. 자동 은행원 machine, 기계예요. 그러니까 ATM은 은행원이 할 수 있는 걸 자동적으로 해주는 우리 뭐라고 하죠? 한국말로? 자동 인출기라고 하죠. 자동으로 돈을 막 내어주는, 은행원이 하던 역할을 해주는 것들을 ATM이라고 하죠. 맞습니다. 폰뱅킹, ATM이 어떻게 보면 핀테크의 원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는요, 인터넷 뱅킹 많이 하시죠. 그리고 인터넷 뱅킹 하시려면 우리 공인인증서라는 녀석이 있어야 돼요. 공인인증서 너무 귀찮아요. 휴대폰 바꾸면 공인인증서 다시 받아가지고 신한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다 깔아줘야 돼요. 네, 귀찮긴 하지만 요새는 뭡니까? 이거 뭐요? 지문. 제 거는 핸드폰이 조금 오래돼서 아직 홍채 인식이라든지 얼굴 인식 안 되고 지문 인식이 되거든요. 지문 인식으로 그냥 송금 되게 쉽게 할 수 있고요. 또 여러분 하시는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와 같은 각종 페이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퍼져 있는 페이는요, 페이팔이라는 녀석이 있어요. 이 페이팔이 전 세계적인 버전의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페이팔 계정 만들어서 결제하실 수 있으면 해외에서 물건 살 때, 아니면 해외 나가서 쉽게 물건 사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옆에 제가 이제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적어놨는데, 이 크라우드 펀딩도 한번 강의해야 되는데, 이 크라우드 펀딩은 뭐냐면 사람들한테 그냥 인터넷에서 돈 모으는 거예요. 어려운 사정에 처한 사람들한테 후원해줄 때 크라우드 펀딩에서 돈을 모아서 해준다든지, 아니면 어떤 새로운 프로젝트, 어떤 걸 만들고 싶은데 돈이 필요해요, 이거 나중에 사실 분들 해서 사람들 지원하면 그 돈 모아서 만들고 그 사람들한테 보내주는 것들이 있고요. 참고차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 핀테크랑 비슷한 녀석들이 몇 개가 있어요. 자, 재테크라는 말이 있습니다. 재테크 여러분 다들 아시죠? 여러분 재테크 하고 계십니까? 네, 우리가 재테크로 보통 금을 사시는 분도 있고, 주식을 사시는 분도 있고, 부동산이나 오피스텔 사시는 분들도 있고 등등 있으시잖아요. 이 재테크라는 말도요, 사실 핀테크랑 비슷하게 왔어요. 우리가 재물 할 때의 재자에다가 더하기 아까 했던 테크놀로지, 기술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재물을 만드는 기술이 된 거죠. 그래서 재테크가 된 거고요. 그 옆에 제가 세테크라고 써놨는데요. 이 세테크 같은 경우는 세금을 줄이는 기술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혼테크라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혼인이죠. 그래서 세상이 참 각박해졌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혼테크라는 이야기를 실제로 해요. 결혼할 때 좋은 배우자, 배경이 좋은 배우자랑 결혼해서 뭔가 좀 신분을 바꾸고 이런 얘기들이 이제 젊은이들 사이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인하는 테크 기술, 마치 재테크처럼 내 부를 늘리는 수단으로 혼테크를 사용한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뒷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뒷장에 있는 건요, launch, 론칭이에요. 네, 영어로 하면 사실 전 론칭보다 런칭이라고 쓰는 게 더 편하거든요. 근데 이게 실제로 공식 표기법은 한글로 썼을 때 론칭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론칭 아니면 런칭 편하게 써주시고요. 영어는요, launch라고 하는 출시하다, 발사하다, 로켓 같은 거 발사하는 거, 네, 그런 걸 launch라고 하는데, launching이라고 해서 출시, 출간, 발사라는 형태로 바꿔버린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디지털 보험을 런칭했답니다. 이 런칭 뭐예요? 디지털 보험을 새로 출시했다는 거예요. 그냥 출시해요. 신규 TV 광고 런칭 기념으로 해서 어떤 회사에서 이벤트를 했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려요. 조만간 제가 새로운 서비스를 런칭하려고 하는데요 라고 많이 말씀드리고 결국 정오의 사서함이 런칭됐죠. 네, 맞습니다. 제가 정오의 사서함도 요새 열심히 이제 녹음하고 있는데 정오의 사서함 보면 대부분 다 좋다는 카카오톡을 이제 많이 남겨주시고 제가 그거 이제 모아가지고 열심히 보고 있는데 여러분께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정오의 사서함이 제가 이제 정오의 사서함 녹음을 해서 여러분께 매일매일 이렇게 카톡으로 보내드리다 보니까 내용 자체는 좀 저도 이제 이 정도면 뭐 괜찮네 생각이 드는데 요걸 조금 더 사람들께 널리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고민을 좀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마케팅, 좋은 광고 방안 있으시면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쌤 어떻게 알리면 사람들한테 참 좋겠어요 라고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직도 정오의 사서함 가입 안 하신 제 구독자분들 있으시면요, 가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오의 사서함 괜찮아요, 진짜요. 자, 다음 장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장에는요, 아바타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바타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1번, 영화를 본 적이 있다. 영화 본 적 있으신 분? 이 아바타가요, 사실은 영화로 제일 유명해졌죠. 아바타 이게 영화 관람객이 1,300만? 1,400만? 뭐 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인구 뭐 정말 많이 봐 5천만인데 아이들이랑 이런 거 뭐 못 보시는 분들 빼시면 해외 사시는 분들도 빼고 하면은 전 국민의 정말 거의 절반 가까이 보신 거고, 또 이게 TV에서도 막 명절마다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보셨을 텐데, 이 아바타를 영어로는요, 원래 avatar 이 정도로 발음을 해요. 그냥 우리 편하게 아바타라고 하면 될 것 같고요. 이 아바타가 원래는요, 온라인에서 게임을 대신 해주는 캐릭터를 아바타라고 했어요. 네, 생각해보면 그런 거예요. 예전에 홈페이지 같은 데 들어가면 이렇게 사람 모양이 있었어요. 내가 근데 그게 이제 걔가 제 아바타인 거죠. 온라인 세상에서 저를 대변해주는 아바타는 그 녀석이에요. 그래서 그 녀석한테 이렇게 막 머리도 꾸며주고 또 막 선글라스도 씌워주고 바지랑 옷도 입혀주고, 근데 막 그런 게 있어요. 뭐 걔가 멋있는 거, 예를 들면 서핑할 수 있는 서핑 보드라든지 뭐 목에다 카메라를 매. 그럼 막 500원, 1000원, 2000원, 만원씩 주고 그런 걸 사서 꾸며줬던 때가 있습니다. 그런 녀석들이 바로 아바타였어요. 아바타의 시작은 거기입니다. 근데 그 이후로 뉴스에 이렇게 쓰여요. 한번 보세요. 방역 지침, 아바타가 수어로 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네, 우리 코로나19로 방역을 해야 되는데 우리 공영방송 같은 데서는 보통 뉴스 같은 거 전할 때 그 청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옆에서 수화를 해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거 수어라고 하죠. 그걸 로보트나 아니면 어떤 그래픽 모션이 나와서 이렇게 아바타가 수어를 해준다는 뜻이 되겠고요. 어떤 사람이 기자회견을 했답니다. 누구는 아바타다. 우리 뭐 정치에서 이거 많이 써요. 실제로 주인이고 정치를 하는 사람은 저 사람인데 얘는 꼭두각시야. 그러니까 아바타가 한국말로 생각하면 약간 꼭두각시에 가까운 것 같아요. 코로나19에 등장한 아바타 집회. 네, 코로나19니까 집회를 마음껏 할 수 없어서 사람들이 자기 캐릭터 같은 거 가져다 놓고 온라인상에서 집회를 했다는 이야기고요. 페이스북에서 때 아닌 아바타 만들기 열풍이 불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아바타예요. 사람 형상 갖다 놓고 거기다 옷 입히고 피부 색깔도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모습이 이런데 내 모습이랑 어떻든 상관없이 거기서 내가 원하는 내 모습을 만들 수 있는 것, 나의 꼭두각시 내지는 나의 온라인상의 나, 이런 것이 아바타고요. 이 아바타가 아까 유명해진 거 어떤 영화였다 그랬죠? 아바타라고 하는 그 2009년에 나온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작품이에요. 네, 이거 내용 대충 어떻게 되냐면 지구가 오염에 휩싸이죠. 그래서 어떤 행성에 가서 그 행성을 탐험해서, 오염이 아닌 것 같아요. 그 행성에 어떤 자원이 많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행성에 타고 갔는데 거기 사람들이 실제로 나다닐 수 없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팍팍팍팍 움직이면, 팔을 들면 그 엄청나게 큰 아바타가
팔을 들고. 근데 거기 나왔던 주인공이 해군 출신인데 뭐 다리에 장애를 입어서 걷지 못하는 친구였어요. 그 친구가 아바타를 통해서 움직이고 그 아바타에 나오는 여자 나비족이죠. 그 사람들이랑 사랑을 나누고 뭐 사람들의 침략으로부터 지켜내는 그런 내용이었죠. 네. 그래서 여기 역시도 아바타의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때요? 그 사람이 움직이지만 실제로 움직이는 건 그 밖에 있는 아바타라는 녀석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온라인상에서 내가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얘기하는 건 그 아바타고, 정치에서도 그죠? 이 사람이 명령을 내리면 이 아바타라는 사람이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바타란 말이 이렇게 쓰이고 있고요. 참고로 이 제임스 카메론 감독은 정말 유명한 감독인데 아바타를 만들어서 정말 전 세계에 흥행했지만 그 전에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를 만들어서 흥행시키기도 했었죠. 네, 자 아바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장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장에는요 아주 간단한 단어가 나와 있어요. 다음 장에 나와 있는 단어는요 swap예요. 스와프. 스와프의 뜻은요 어떤 걸 바꾸다 내지는 교환하다입니다. 아마 이건 역시도 아까 우리 뭐 배웠죠? 우리 배웠던 핀테크나 엠바고 같이 여러분께서 이 스와프라는 개념을 모르셨다면 들었으나 빠져나갔을 거예요. 이 스와프는 뭐랄까요? TV 뉴스에서 종종 나와요. 특히나 올해는 꽤나 많이 나왔습니다. 올해 우리가요 코로나19 겪으면서 코로나19가 터지고 한동안 금융시장이 멀쩡했어요. 왜 멀쩡하지 싶었었는데 그대로 곤두박질 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요? 미국에서 코로나가 퍼지기 시작한 이후로 미국 시장이 곤두박질 치면서 막 2200선 하던 코스피가 1400까지 막 말도 안 되게 쓰러졌습니다. 근데 그때 환율도 우리 보통 지금 환율이 환율 하면 1달러를 사는데 1달러를 파는데 기준이 되는 환율이 1160원 정도 되지 않나 싶은데 그게 막 1250원 막 이렇게까지 엄청 올라갔었어요. 근데 그때 미국에서 주요 경제 국가를 대상으로 통화 스와프라는 것을 체결했어요. 그 중간에 보면요. 두 번째 기사에 하루 만에 진정이 됐다. 통화 스와프의 효과라고 써놨어요. 네, 당시에요. 달러가 굉장히 부족해지는 현상이 나타났어요. 우리가 금융위기든 무슨 위기든 오면 달러가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다들 달러를 안 팔려고 하고 달러를 살려고 하죠. 그래서 달러 가격이 막 올라갑니다. 근데 달러 부족 현상을 막고자 미국에서 우리가 어떤 일이 생기면 너희들한테 긴급하게 달러를 원화로 바꿔줄게 라고 협의를 맺는 것이 바로 통화 스와프예요. 통화? 우리나라 원화와 미국의 달러를 기존에 정해놓은 비율대로 뭐 예를 들면 1160원으로 뭐 5조 원어치 바꿔줄게. 뭐 조건은 상관없어. 계속 그냥 우리 달러 줄게. 원화 주면 이렇게 계약을 맺어놓는 게 통화 스와프고요. 생각해보면 옛날 때 우리 IMF 겪었을 때 IMF에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재벌이 뭐 문어발식으로 확장을 했다, 뭐 국민들이 사치를 했다라는 뭐 결국 국민한테 그 책임을 많이 떠넘겼지만 실제로는 정부에서 운영하면서 달러 보유고가 되게 많았었는데 그 OECD에 우리가 가입하면서 그 수출 목표액을 달성하기 위해서 달러를 환율 방어하는데 굉장히 많이 썼어요. 달러가 없어가지고 결국 IMF가 터진 거거든요. 근데 지금도 가끔 보면 막 유튜브나 어디에서 막 IMF가 또 온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신데 경제가 어려워질지언정 IMF는 아마 안 올 겁니다. 왜냐면 네, 우리나라가 미국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일본이랑은 뭐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일본 뭐 아니면 뭐 스위스 이런 나라랑도 통화 스와프를 체결해요. 뭐 예를 들면 일본 경제가 어려워졌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달러를 일부 바꿔준다. 스위스 경제가 어려워졌다. 우리나라에서 달러 일부 바꿔준다. 이런 협약들을 각국이랑 체결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외화 부족으로 인한 IMF는 안 옵니다. IMF 온다고 하는 사람 보면 약간 좀 이렇게 갸우뚱하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스와프라고 하는 스왑 단어는요. 가치가 유사한 것들을 바꾸는 죄송합니다. 소리가 크게 났을 것 같은데 바꾸는 거예요. 예를 들면 너랑 나랑 역할을 스왑하자. 뭐 역할을 스왑하자? 아니면 너 거기 좋은 자리에 앉아있네?
우리 좋은 자리를 스왑하자. 이런 이야기를 쓸 때 스와프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고 유사한 단어로 바꾸다라는 단어 exchange라는 단어 있어요. exchange 하면 우리가 보통 외화를 환전할 때 맞아요. currency exchange라든지 뭐 그렇게 많이 쓰여 있어요. 뭐 dollar exchange 이렇게 쓰여 있어서 돈을 바꿀 때 exchange라고 하거나 아니면 돈 주고 물건 사오는 거 그것도 어떻게 보면 바꾸는 거죠. trade라고 하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와프 보통 통화 스와프 돈을 일정 비율로 서로 바꾼다 정도까지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장입니다. 자, 다음 장에는요 니치마켓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제가 오늘 좀 욕심을 냈나요? 좀 단어들이 조금 어렵죠. 자, 여러분 충분히 소화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 니치나마켓이라는 말은 제가 대학교 들어갔으니까 15년 정도 이상 됐어요. 그때쯤 한창 유행했던 단어고 유행 이후에 꾸준히 틈틈이 계속 쓰이고 있습니다. 니치마켓을 우리나라 말로 하면요 틈새 시장이 되겠습니다. market, market 하면 시장이니까요. niche가 틈새라는 것 알고 계시겠죠. 네, 이 틈새 시장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뭐 우리가 워낙 많은 기업들과 회사들이 뭡니까? 영업활동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디로 새로 만든 기업이 치고 들어가서 하는 곳이 굉장히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요새 세워지는 기업들은 대부분 니치마켓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이 니치마켓이라는 게 그렇죠. 아주 세분화된 시장의 소비자들한테 어필하려고 하는 거예요. 볼까요? 뉴스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 뭐 저기 화장품 회사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화장품 회사 기사였는데요. 그 회사가 벤처를 늘린다고 합니다. 니치마켓을 공략하기 위해서요. 이런 거 보면 약간 좀 씁쓸하기도 해요. 뭐 물론 회사 입장에선 잘하는 거긴 하지만 엄청나게 덩치 큰 회사가 이제 그냥 뭐 중소기업 뭐 하겠다 이거죠. 뭐 니치마켓 뭐 공략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기사가 있었고 뭐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외국인이라든지 다문화 과정 등을 타겟으로 하는 니치마켓을 타겟으로 하는 회사들이 생겨나고 있다. 또 뷰티 업계에서요. 요새 니치마켓으로도 쪼갤 수 없으니까 초니치마켓이란 말도 나오더라고요. 초니치마켓 제품에 주목하고 있다. 네, 특히나 이 니치마켓이라는 게 뷰티 업계에서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도 그 이유가 뷰티 업계도 이제 저도 이제 화장품 이런 거 화장품이 되게 뭐랄까요? 초보들이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만드는 건 대부분 비슷한 회사에서 만들어서 라벨만 다르게 붙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케팅만 잘하면 그래서 큰 회사가 되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화장품 회사들에서 니치마켓을 굉장히 세분화해서 고객들을 공략하고 있는 것 같고 외식업 니치마켓 공략해야 된다라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니치마켓의 큰 예를 찾아보면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어요. 예전에 블루클럽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블루클럽 들어본 분 계신가요? 네, 이 블루클럽이 뭐냐면 남성들 머리만 잘라주는 곳이에요. 생각해보면 미용실은 남자 여자 다 잘라주고 영업을 하고 있는데 남성만 잘라준다라는 게 들어와서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이 블루클럽의 분 일본에서도 있었던 그 모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남자만 잘라주었던 걸 한국으로 가지고 와서 실제로 되게 오래됐어요. 20년 넘게 됐는데 아직까지 좀 장사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전체가 아니라 부분에 집중하는 것. 이것도 사실은 니치마켓 치고 좀 크죠. 뭐 예를 들면 제가 밑에다 썼는데 직장 생활을 하는 30대 초반 남성을 위한 뭐 화장품, 뭐 직장 고등학생 자녀를 둔 40대 여성을 위한 어떤 제품 이렇게 틈새를 노리고 들어가는 시장을 우리 전문적으로 니치마켓이라고 하고요. 이 정도 그냥 간단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요, 여러분 뭐랄까요? 영어에서도 좀 많이 쓰는 단어들이니까 영어 공부하실 분들은 좀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자, 여기 있는 단어는요, 첫 번째는 gesture에 있어요. gesture. 영어로 gesture, 한국말로 제스처예요. 제스처 하면 몸짓 내지는 어떤 감정이나 특별한 감정의 의도를 표현하기 위한 무언가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기초적인 단어로는, 기초적인 뜻으로는 제가 이제 이렇게 하는
몸짓이겠죠. 예를 들면 이것도 이지쌤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제스처가 되겠고요. 여러분께 따라해보세요. 이것도 다 제스처가 되겠죠. 그래서 밑에 보면 영어 발음과 제스처를 따라해보고 영어 공부를 시작했다고 해요. 맞아요. 우리 그 미국 애들 보면 우리나라 사람보다 표정도 되게 많고 영어로 얘기할 때 표정도 많고 막 저도 손을 막 가만히 못 두고 막 하고 있는데 미국 사람들도 정말 이야기할 때 몸동작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자, 그게 몸으로 움직이는 게 첫 번째 뜻이고 두 번째 뜻 같은 경우는요. 누군가가 평화의 제스처로 조종사를 송환했다면 이거 뭐 외국 얘기인데 네, 그 나라에 억류되어 있던 그 나라의 포로로 잡아놨던 조종사를 본국으로 귀환시켜줬대요. 그러면서 굳이 말하지 않았지만 이 나라에서 의미하고 있었던 건 뭐죠? 난 너네랑 잘 지내고 싶어. 그런 것도 하나의 제스처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떤 야구 감독이 내가 이렇게 했던 건 기다려달라는 제스처였어. 니네가 해석을 잘못한 거야. 등등으로 말할 수도 있어서요. 첫 번째 몸집, 두 번째는 어떤 행동이 내포하고 있는 특별한 표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여러분께 참고로 영어로 쓸 수 있는 외국인들이 쓰는 제스처를 좀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요. 이런 제스처가 있어요. 두 번째 손가락이랑 세 번째 손가락 이렇게 꼬는 건데요. 이거 우리나라에 전혀 없는 제스처인데 미국 애들 가끔 보면 그냥 이렇게 해요. 이게 영어에도 막 나와요. 이렇게. 그 뭐예요? 제가 1번이라고 써놨는데 행운을 빈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손가락을 꼬아요. 네. 뭐 저도 잘 쓰진 않았는데 써보진 않았는데 외국 애들이 이렇게 특히나 미국 애들이 영화에서 보면 많이 써서 이거 뭐냐? 이게 손가락 fingers crossed 손가락을 꼬우는 거 이거 행운을 빈다는 이야기고요. 이거 무슨 뜻일까요? 잘 모르겠어. 우리나라에서도 쓰이지만 미국 애들도 I don't know 잘 몰라요. I have no idea 나 생각 없어요. 그죠? 그리고 요거 뭘까요? 이렇게 보시면 이거 하트인데 우리나라에 쓰는 하트인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외국에서는 이거 보통 돈을 의미합니다. 돈 이렇게. 네. 돈 이렇게 팁 주세요. 뭐 이렇게 돈 이야기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이제 하트를 의미해요. 근데 제가 예전에 회사 다닐 때 그 외국인들이랑 일하면서 만나가지고 사진 찍을 때 뭐 이렇게 스몰 하트라고 해서 외국 사람들 소개시켜주면 이거 돈이라고 생각 안 하고 그냥 스몰 하트라고 하면 뭐 잘 따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영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 영어 단어 아는 거, 읽는 거, 말하는 거 다 중요하지만 제스처 이런 것도 가끔 눈여겨보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영어로 의사소통하실 때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장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 장에는요. 프로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어 프로필 한번 읽어보세요. 어떻게 발음 날까요? 네, 프로필이라고 발음 납니까? 제가 참 이상하게 생각하는 건요. 그 밑에 제가 지금 초록색으로 바꿔놨는데 초록색으로 된 거 한번 보세요. 프로라고 하는 이 단어랑 우리 보통 파일이라고 하잖아요. 컴퓨터 파일 뭐 그렇게 의미하는 파일 이란 단어랑 합쳐졌는데 이게 왜 도대체 우리나라에서는 프로필이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 프로필이라고 먼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거 영어로 하면요. 프로파일이에요. 프로파일. 프로필이라고 하면 못 알아듣습니다. 어떻게요? 프로파일. 프로파일입니다. 네. 그래서 이 프로필, 우리 흔히 프로필이 그런 거죠. 개인의 경력이나 신상 명세를 기록한 것이라고 써놨는데 그런 건데 이 프로필이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profile이라고 해야 됩니다. 저랑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profile. 좋습니다. profile 해주시면 좋겠고요. 뭐 간단해요. 개인의 경력. 그러니까 우리 뭐 양력이라고도 하죠. 뭐 제가 이거 책 출판할 때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었어요. 프로필 써주세요. 프로필 쓸 거 저는 이제 뭐 별로 없어요. 뭐 어디 학교를 졸업하고 뭐 어느 회사에서 몇 년 동안 일하고밖에 없더라고요. 네, 뭐 그런 거 쓰는 것들 그게 이제 프로필이잖아요. 밑에 보면요. 오디션 참가자 61팀의 프로필이 공개되었다고 합니다. 네, 뭐 팀이라고 하니까 혼자 나온 사람도 있을 거고 여러 명이서 나온 사람도 있을 텐데 죄송해요. 제가 침이 꼴깍 넘어가서 그 21개 팀이 어떤 팀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프로필을 공개했다는 거고
여러분들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종종 바꾸시나요? 예, 저 같은 경우는 프로필 사진을 잘 안 바꿔요. 한 뭐 5년에 한 번이나 바꿀까? 네, 그런 걸 잘 안 바꾸지만 많이 바꾸시는 분들은 거기다 이제 메시지도 쓰시고 그걸 우리가 프로필 사진이라고 하는 게 우리를 나타낼 수 있는 단 한 장의 사진으로 우리를 나타내는 거죠. 프로파일? 우리를 나타내는 무언가예요. 그 밑에 보면 바디 프로필 찍다 어떤 개그 우먼이 울음을 터뜨렸다고 하는데 이 바디 프로필은 그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열심히 운동해가지고 아니면 여성분들 열심히 다이어트하고 또 운동도 해가지고 젊을 때 내 멋진 몸을 한번 남겨보자 라고 해서 찍는 게 바로 바디 프로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필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알려드릴 거는요. 마지막 줄에 프로파일이랑 ing 붙어서 프로파일링이라는 거 해요. 이게 뭐냐면 프로파일러라는 사람도 있고 프로파일러가 하는 일이 바로 프로파일링입니다. 이게 요새 많이 나오죠. 범죄를 수사하는 데 있어서 그 현장에 나가서 수사를 하시는 그 형사분들도 계시지만 사무실에 앉아서 여러 가지 증거, 예를 들면 범죄의 증거를 보고 왜 이 사람은 이렇게 했을까? 이 사람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을까? 이 사람은 왜 범죄를 저질렀을까? 이 사람의 배경은 어떨까 하고 유추해보는 직업이 바로 프로파일러고요. 마치 우리가 개인의 양력을 작성하는 것처럼 그 범죄자의 무언가를 작성하는 것, 프로파일러가 프로파일링한다. 네. 느낌이 좀 비슷하죠. 마치 우리가 프로필, 그죠? 프로파일을 우리 손으로 쓸 수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의 프로파일을 유추해내는 사람들이 프로파일러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장입니다. 자, 다음 장 마지막 단어고요. 마지막 단어는요. final. 우리 흔히 final이라고 얘기하고요. 영어로 읽을 때는 final. 이에요. NAL은 A 발음 안 납니다. final. 그래서 final 하면 마지막의 내지는 스포츠 경기에서 결승전을 이야기해요. 자, 볼까요? 어떤 팀이요. 파이널 라운드에서 역전을 했대요. 라운드라고 하면 우리 라운드 하면 원형도 이야기하고 어떤 정해져서 계속 쭉 도는 걸 라운드라고 해요. 골프 라운딩 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프로축구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연간 20경기를 합니다. 그것도 이제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파이널 라운드 하면 마지막 라운드예요. 파이널 라운드, 파이널 게임, 마지막 게임, 파이널 세트, 테니스 칩니다. 아니면 배드민턴 쳐요. 5세트까지 있는데 마지막 5세트는 우리가 파이널 세트라고 하죠. 네, 왜 이렇게 목이 메이는지 물 한 잔 먹고 갈게요. 그리고 마지막에 2020 NBA 파이널이라고 써놨는데 NBA 하면 미국 농구예요. 미국 농구의 파이널 하면 미국 농구 결승전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파이널이라고 하면 마지막의 내지는 결승전이고요. 파이널만큼이나 많이 쓰이는 단어가 finally예요. finally. 이게 바로 결국, 마침내. 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여러분 finally, 결국 마지막 단어까지 오늘 수업을 끝냈고요. 아니면 우리가 기다리던 무언가가 결국 도착했을 때 finally 이렇게 마침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여러분 오늘도 복습하시고 내일도 복습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 정의사 수험도 여기저기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오늘도 감사합니다.